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단계 마음 열기, 2단계 지속 가능한 존재 가치 재창조, 3단계 성찰하기, 결과서와 계획서.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음 열기. 프리다 칼로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인생. 프리다 칼로는 엄마도 약간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신 엄마 밑에서 자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모손에서 자라서 사랑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자라다가 또 사고도 많이 겪고 이래서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 앞에서 과정들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편 네, 디에고 같은 경우에 그 벽화의 1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평생을 둘이 결혼하고 재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참 우여곡절이 많은 또 사랑을 겪으면서 서로 바람도 많이 피고 쌍방으로 네 그래서 사랑의 역사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랑도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아, 이 사람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좀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화풍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화풍이 좀 초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멕시코 사람이다 보니까 멕시코 풍의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본인은 나는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서 사실 기분이 그렇다 좋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는 화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좀 많이 빠져든 네 그런 화가로 저한테 굉장히 좀 크게 각인이 된 그런 화가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디에고 리베라의 사상적 동제를 유지하고 사랑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프리다 칼로가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난 아프지 않아요. 그저 고장난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저는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나의 평생 소원은 단 3가지. 제일 중요한 거 디에고와 함께 자는 거. 두 번째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 그리고 혁명가가 되는 거. 그래서 아마 초현실주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붙는 것 같고요.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서 또 혁명가라는 이야기가 스스로도 나는 혁명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초현실주의자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라고 굉장히 좀 방어를 많이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에고한테 굉장히 목을 많이 매기도 했지만 그 반면에 본인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사랑을 많이 좀 엮어가면서 그러니까 생활한 거를 보면 그 사람하고의 정말 목매는 사랑이긴 하지만 내 모든 걸 주는 사랑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계기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예술 인생에서 디에고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주축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아버지가 이 칼로한테 해주는 그런 큰 사랑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 학교에 넣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 오히려 디에고보다는 더 이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에고와의 그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디에고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놓긴 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 강조를 많이 해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 홀로 서기에 했을 때 스스로의 그 단단한 모습을 좀 더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음열기 1단계 아트 부분에 보면 저는 프리다 칼로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인생이여 만세라는 비발라피다 저 그림을 저는 한번 골라봤어요. 제일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다른 그림에 비해서 다른 그림은 딱 봤을 때 되게 좀 인상이 찡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았는데 저 그림을 보는 순간 표정이 우와라는 그런 표정이 좀 지어지는 그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제목이 이 사람의 인생을 알고 나서 봤을 때의 제목이 와 어떻게 이런 제목을 여기다가 붙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그림을 좀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떠오른 영감 세 가지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 그림은 좀 달랐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육체적, 정신적 힘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살았음에도 비발라비다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게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되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좀 성찰해내며 그걸 이겨낸 승리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 열기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만큼 빠르게 인지를 나는 할 수 있을까? 그걸 인정을 해야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변혁이 일어나는 건데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빨리 인지를 해야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가능하셨나요?라는 거에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지어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 정도. 네. 그리고 이번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힘든 여건과 상황을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너무 크게 뭔가 이렇게 해결 방법을 큰 아웃라인을 잡지 말고 좀 작게 그리고 긴 기간이 아니라 좀 단기간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큰 덩어리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가치 그레이트 이거는 되게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제가 늘 아직도 사실은 좀 소심하고 코칭이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당신은 아트 코치가 프로입니까? 아트 코치 프로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아직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그레이트라는 질문을 볼 때마다 사실은 주춤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나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 답을 달았는데요. 나는 픽 코칭자를 공감해주는 위대한 아트 코치가 될 것이다. 저는 공감에 나의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보다는 그래 그렇게 끄떡끄떡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들어는 줄 수 있는 그런 아트 코치가 좀 목표를 삼는 게 저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요. 피코칭자가 하는 말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말들을 좀 많이 연습해야겠다. 그다음에 예술을 통한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 영역의 책들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며 계획적인 시간 관리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고 경험해 보도록 해야겠다라는 게 숙제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계획한 목표대로 꾸준히 실행해서 나만의 차별화를 가진 따뜻한 아트 코치가 되겠다라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 이제 성찰하기 부분에서도 이번 주 준비를 하면서 질문 하나하나에 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많이 세우면서
굉장히 어쨌든 이제 뇌를 좀 많이 괴롭히는 시간들이 좀 되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글을 보면 굉장히 글자 수가 좀 많은데 막 이렇게 쓸 게 되게 많아지는 네, 성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힘듦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놓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이야기 나누며 나의 힘듦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땠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행했던 대처 방법으로 인한 결과물 또한 생각해보며 앞으로 만나게 될 피코칭자들을 위한 아트 코치로서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이제 정리된 생각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아트 코치로서 피코칭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내면의 이야기들을 긍정적인 대화로 끌어내고 실천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고 스스로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트 코치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많은 자아 성찰과 다양한 대화 스킬 및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내에 실행해 보고 싶은 것, 요거는 굉장히 좀 단기간이니까 이 아트 코칭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실제 제 눈앞에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 달 뒤, 뭐 1년 뒤 이런 거는 너무 큰 그림이라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저는 조금 구체적인 걸 눈앞에 이렇게 좀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꾸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일주일이라는 이 단어가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목표를 좀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꾸준하게 관련 이제 예술책 요즘 제가 이제 알라딘에서 뭐 며칠에 한 번씩 한 박스씩 옵니다. 몇십 권씩 오죠, 막 이번 최근 한두 달에는 알라딘한테 제가 지불한 금액이 어마무시한 네. 건물을 사겠어. 근데 굉장히 뿌듯해요. 박스가 그죠? 올 때마다. 물론 배부르지 않아요? 네, 저는 읽지 않아도 그냥 쌓여있다는 돈 것만으로도 콜렉터, 돈 콜렉터. 그것만으로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믿죠? 네, 굉장히 요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또 아이들 음악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연합회가 이제 다 네. 같이 해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네. 4년 못했던 거를 이번에 네. 하는데 이제 네. 저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이번에 나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진행자로 이제 사회자로 네. 이제 음악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심사나 이렇게 대회에 관한 사회를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했어요. 뭐 예총도 그렇고 학원연합회도 그런 거 했는데 거기는 단순히 진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음악회 사회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스타일대로 곡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음악에 대한 포지션이나 이런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멘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응원도 되고 네, 호응도 좀 끌어낼 수 있고 네, 이렇게 열심히 배운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녹여내서 멋진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게 이번 주 목표입니다. 되게 와, 따뜻한 기대가 그 네. 것 같아요, 음악회가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은 요거를 한번 네. 좀 읽어보면 좀 가슴에 좀 남지 않을까. 프리다 칼로가 했던 말들을 좀 한번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볼게요. 네. 혁명이란 형태와 색채의 조화이며 모든 것은 삶이라는 같은 법칙 아래서 존재하며 또 움직인다. 고통, 기쁨, 죽음은 존재를 위한 과정일 뿐 이 과정의 혁명적 투쟁이야말로 지성을 향해 열린 문이다. 두 번째,
일생 일생 동안 동안 나는 심각한 사고를 2번 당했다. 하나는 18살 때 나를 부스러뜨린 전차이다.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난 아프지 않아요. 그저 고장난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저는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제가 저 이제 문구들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본인의 회고록 같은 느낌의 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60, 70 그쯤 됐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글을 읽었고요. 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는 말은 내가 몸이 힘듦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에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매달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한테 매달렸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더 이 사람도 힘들어 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트 코치를 하는 입장에서 좀 잘 다독거리고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봤고요. 저는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라는 말에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모든 힘듦을 다 제하고도 살아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말이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구를 읽었고요. 네, 이 외출이 행복하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걸 외출이라고 외출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힘든 현생에서 이제 고통이 없는 외출을 죽음의 세계로 이제 외출을 해서 정말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치, 천국에서. 네, 그 말을 내 의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참 훌륭하게 잘 살았다 이 사람. 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네, 인생이여 만세 하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기발라비다네요. 아트 코치 김동희 코치님 훌륭했습니다. 아이고 마무리 끝. 써주세요. 써주세요.